아이에게 화를 낼까 참을까? 숑숑아,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니? 엄마, 미안해. 또 소리 지르고 말았네. 난 왜 이렇게 화를 못 참는 걸까? 괜찮아요, 포포님. 아이에게 화가 날 때 아이의 자기조절력과 자존감까지 길러주는 부모의 행동과 놀이들을 초등교사이자 박사, 엄마이기도 한 지니쌤이 연구를 바탕으로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왜 이렇게 욱하는 감정을 참기 힘든 걸까요? 1편. 우리는 왜 화를 참기 힘든가? 우리 뇌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시스템이 있어요. 첫째, 편도체. 이건 뇌 속 경보 시스템이에요. 위험이나 위협을 감지하면 아주 빠르게 반응해 몸을 보호하죠. 둘째, 전두엽. 이건 뇌의 컨트롤 센터예요. 판단하고 상황을 분석하고 감정을 조절합니다. 그럼 왜 엄마는 자꾸 소리 지르는 거야? 좋은 질문이에요, 숑숑. 문제는 편도체가 전두엽보다 먼저 반응한다는 점이에요. 즉, 뇌는 화를 먼저 내고 이성적인 판단은 나중에 따라옵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화를 낼 때 심장이 빨리 뛰고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 싸우거나 도망가라는 신호를 보내요. 이 반응은 생존에 유리했지만 지금은 아이의 작은 실수에도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숑숑이 우유를 엎지른 걸 위협처럼 느끼는 거군요. 맞아요. 하지만 다행히도 방법이 있습니다. 단 3초 깊게 숨을 들이마셔보세요. 그 순간 전두엽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아까처럼 욱 하고 화를 내는 대신 아이가 실수했구나, 이제 어떻게 도와줄까? 하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엄마, 그럼 다음엔 화 안 낼 수 있어? 그래, 엄마도 연습해볼게. 다음엔 3초만 멈추고 너한테 따뜻하게 말해줄 거야. 분노는 본능입니다. 하지만 3초의 멈춤은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아이의 뇌와 마음의 안전함을, 부모의 마음에는 평온함을 선물합니다. 2편. 아이에게 화가 날 때 아이에게도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방법은? 숑숑아, 또 우유를 흘렸잖아. 엄마, 미안해. 포포님 잠깐만요. 지금이 바로 3초 멈춤의 순간이에요. 3초 멈춤. 그게 무슨 뜻이야? 우리가 화가 날 때 뇌 속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편도체가 위협 신호를 보내면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도 가빠지죠. 단 3초만 멈추면 전두엽이 다시 작동을 시작해요. 그러면 엄마가 화를 안 낼 수 있어? 맞아. 부모가 먼저 감정을 가라앉히면 아이의 뇌도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아 정서가 안정되기 시작해요. 이 과정을 심리학에서는 공조절이라고 부르죠. 하나, 둘, 셋. 괜찮아. 우유는 닦으면 돼. 다음엔 좀 더 조심해보자. 알겠어요. 보셨죠? 이 짧은 3초가 바로 자동 반응을 지연시켜 합리적인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뇌의 여유 시간이에요. 3초 멈춤은 작은 행동 같지만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감정을 3편. 아이에게 자기조절력을 길러주는 부모의 행동은? 또 던졌구나. 엄마가 몇 번을 말했는데. 미안해. 포포님, 지금이 바로 기회예요. 아이에게 자기조절력을 가르칠 수 있는 순간이죠. 지금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이들의 자기조절력을 기르는 7가지 전략 중 첫 번째가 바로 잠시 멈추고 숨 고르기예요. 부모가 화날 때 3초 멈춤을 실천하는 모습 자체가 아이에게 최고의 시범이 됩니다. 엄마가 멈추는 걸 보면 나도 멈추는 걸 배우는 거야? 그렇지. 아이들은 부모의 말보다 행동에서 감정을 배웁니다. 부모가 먼저 실천하는 순간 아이의 무의식 속에 이런 메시지가 새겨지죠. 감정은 조절할 수 있다. 하나, 둘, 셋 좋아. 숑숑아, 엄마가 화난 건 사실이지만 우리 같이 다시 정리해보자. 나도 노력해 볼게. 보셨나요? 이 작은 멈춤이야말로 훈육에서 성장으로 바꾸는 전환점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고함이 아니라 부모의 안정된 숨결에서 진짜 자기조절력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4편. 부모의 이런 행동으로 아이는 자기조절과 자존감 형성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엄마가 화내는 목소리 너무 무서워. 가슴이 두근거려.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어. 왜 이렇게 참기 힘들까?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귀로 듣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하게 마음에 새기는 건 표정, 목소리의 억양, 몸의 긴장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차분하면 나도 마음이 편해지는 거구나. 맞아요. 부모가 차분하면 아이의 신경계도 진정됩니다. 하지만 분노로 대응하면 아이의 불안은 오히려 커지죠.
환한 목소리의 톤과 표정은 아이 뇌 속 편도체의 위협 신호로 각인되어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을 분비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아이는 자꾸 불안해지고 자기 조절이나 자존감도 잘 못 자라겠네요. 그렇습니다. 고함과 위협이 반복되면 아이는 자기조절과 자존감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부모가 잠시 숨을 고르고 차분하게 반응한다면 아이는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안전해. 나는 사랑받고 있어. 실수해도 괜찮아. 이런 경험이 반복될수록 아이의 마음에는 평생을 지탱할 정서적 안정감과 회복 탄력성이 깊게 뿌리내리게 됩니다. 5편. 아이 훈육. 이렇게 하면 아이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숑숑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엄마, 그냥 화가 나서 그랬어. 포포님 잠시만요. 현명한 부모는 아이를 교정하기 전에 먼저 감정을 담아주는 말부터 시작합니다. 감정을 먼저 담아주는 말. 그렇습니다. 아이의 행동보다 감정을 먼저 바라보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요. 조금 무서웠구나, 그치? 지금 기분이 어땠는지 말해줄래? 엄마가 그렇게 말해주면 덜 무서워. 마음이 편해져. 맞아요. 부모가 먼저 감정을 언어로 담아주면 아이의 마음은 진정되고 안정감을 회복합니다. 아이의 뇌 속 전두엽이 활성화되어 감정을 정리하고 대화로 이어지도록 돕지요. 그럼 곧장 왜 그랬어? 하지 말라고 했지 하고 말하면 그럴 경우 아이의 마음은 방어적으로 닫히고 배우기보다는 위축될 수 있습니다. 엄마가 나를 혼내는 것보다 내 기분을 먼저 들어주면 더 노력하고 싶어져. 바로 그겁니다. 현명한 부모는 아이의 감정을 먼저 멈추어 담아내는 사람입니다. 그 멈춤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훈육의 시작이 되지요. 6편. 학습 능력보다 더 강력한 성공의 예측 지표인 이것을 기르는 부모의 행동. 엄마, 왜 자꾸 3초 멈춤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야? 공부 잘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좋은 질문이야. 연구에 따르면 자기조절력은 학습 능력보다 더 강력한 성공의 예측 지표라고 해. 자기 조절력이라면 그냥 화를 참는 힘을 말하는 건가요? 그 이상이에요. 자기조절력이란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며 상황에 맞게 행동을 선택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능력이 높은 아이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 빨리 회복하고 학업은 물론 또래 관계에서도 건강하게 자라죠. 그럼 문제를 잘 푸는 것도 자기조절력이랑 관련 있어? 맞아.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아이들이 문제 해결 능력에서도 앞서고 장기적으로 더 높은 성취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기조절력은 어떻게 길러줄 수 있을까? 부모와 아이가 함께 감정을 조절하는 경험이 쌓일수록 아이의 자기조절력이 발달합니다. 부모가 먼저 차분하게 멈추고 감정을 담아줄 때 아이는 그대로 배우게 되죠. 엄마가 숨을 고르고 말하는 걸 보면 나도 따라하게 되는 거네. 바로 그렇지. 자기조절력은 타고나는 성격이 아니라 훈련될 수 있는 삶의 기술이에요. 아이는 부모가 어떻게 숨을 고르고 어떻게 말과 행동을 다스리는지를 보고 배우니까요. 학습 성적은 순간의 결과지만 자기 조절력은 평생을 이끄는 자산이라는 말이군요. 맞습니다. 부모가 오늘 아이에게 보여주는 3초의 멈춤과 차분한 태도가 아이의 평생을 지탱할 자기조절력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7편. 강력한 성공의 예측 지표인 자기조절력을 기르는 놀이. 지니쌤, 자기 조절력을 기르는 게 어렵지 않나요? 학원이나 교재가 꼭 필요한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이의 자기조절력은 특별한 교재나 프로그램이 없어도 집에서 놀이처럼 키울 수 있어요. 부모님과 함께하는 일상적인 감정 훈련이 아이의 뇌 발달과 정서 안정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놀이를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신호등 멈춤놀이예요. 분노할 때는 편도체가 즉각 반응하고 전두엽은 뒤늦게 작동한다는 원리를 놀이로 바꿔보는 것이죠. 빨강은 화남, 노랑은 짜증, 초록은 평온함으로 세 카드를 만들어 감정을 표현하게 해보세요. 아이가 화가 날 때 지금 빨강인가요? 노랑인가요? 하고 물어보면 스스로 감정을 인식하고 잠시 멈추는 연습이 됩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뇌의 편도체 반응이 완화되고 진정이 촉진돼요. 아, 그러면 내 기분을 색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 맞아, 숑숑. 두 번째는 감정 그릇 놀이예요. 자기조절력이 높은 아이일수록 감정을 외부화해서 다루는 연습을 잘하거든요. 컵을 하나 두고 상황마다 감정을 물처럼 담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화가 물컵에 가득 찼네. 어떻게 줄여볼까? 오늘은 기쁨이 이만큼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감정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바꾸면 아이는 감정이 자기 안에서 통제 가능한 대상이라는 걸 배우게 된답니다. 그렇군요. 그럼 부모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은 부모님의 자기 돌봄이에요. 포포님. 부모님의 감정 안정이 곧 아이의 안정이에요. 화는 종종 피로나 수면 부족, 스트레스에서 비롯되죠. 부모님이 충분히 쉬고 감정을 돌보고 자기 조절을 연습할 때 아이는 그대로 따라 배우게 됩니다. 즉, 부모님의 평온이 아이의 자기 조절력 발달을 위한 가장 강력한 모델링이 되는 거예요. 화는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아이의 뇌를, 관계를, 미래를 바꿉니다. 참고한 연구는 설명란에 있어요. 엄마, 요술 램프는 어떻게 받았어요? 지니샘 채널 좋아요랑 구독 눌렀어.